17페이지에 등차 수열의 합 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여기 꼭대기에다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등차 수열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적어보자 라고 하면 일반항은 그 수열을 대표하는 항으로서 보통 n번째 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표현은 an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외우고 있는 거 공부하신 것 있죠? 안 물어볼게요. 어떻게 되니?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d 이렇게 했다. 맞죠? 맞으면 끄떡끄떡 거리면 돼요. 그치? 그런데 쌤 예상에 지난 시간에 요거는 언급만 하고 갔을 텐데 되게 중요한 부분. 자, n은 일반항의 n번째 항을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n에다가 자연수 1부터 쭉쭉쭉 넣으면 어디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 구체적인 항의 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마치 얘는 n을 정해주면 그 항의 값이 정해지는, 그러니까 x를 넣으면 y가 나오는 이런 함수 구조와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제일 대단으로 봤을 때 제일 첫 번째 단원이 지수 로그 함수, 두 번째 단원이 삼각 함수. 그러니까 얘도 함수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세 번째 단원으로 들어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n을 위주로 이거를 전개를 했을 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dn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첫째 항 빼기 d, 그거를 쌤이 그냥 하나의 알파 상수로 퉁 칠게요. 요건 위의 계산상 a 빼기 d야. 그냥 상수라고 퉁 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떤 모양인가요? 라고 하면 n에 대한 1차식 모양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요거는 배웠지? 그럼 거꾸로 앞으로 일반항이 딱 등장했는데 n에 대한 1차식이야. 그럼 이거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시고 n의 개수, 요게 지금 뭐예요? 이 등차 수열의 공차라고 부르는 녀석이었지. 그래서 쌤이 이제 풀이를 해줄 때 물론 여기 첫 번째 줄에 적었던 이 공식을 적용할 때도 있겠지만 보통은 공차 n 더하기 상수꼴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 자주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요거를 좀 익숙하게 연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요거랑 맥락이 비슷하게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봅시다. 제목, 등차 수열의 합. 방금 정의했던 첫째 항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n번째 흘러갈 때 항이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공차 하나씩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등차 수열인데 그 항들을 더해볼래요? 입니다. 그러면 합의 의미는 이제 sum, 이거 들어본 사람. 이거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썸 탄다 그런 썸이 아니고요. 더한다라는 의미 합.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항을 몇 번째 항까지 뭐 더해보겠다 이런 의미로 하는데 아래쪽 잠깐만 보면은 네모 박스 밑에 안에 SN이라고 표현된 건 좀 이따 보고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마치 공식인데 요거는 우리가 도출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어쨌든 와,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녀석이 공식으로 나오는구나. 그쵸? 그러면 정의부터 봐야겠죠.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표현하는데 먼저 이 표현부터 보겠습니다. 와, SN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합이라는 의미로 S를 쓴다 그랬죠. 그죠? 그것의 대문자를 따와서 수열의 합 S라고 표현할 거야. 그러면 거기서 아래쪽에 붙어 있는 N, 요거는 무슨 뜻이 되겠니? 라면 앞으로 돌아갈게요.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n번째 항, n항까지. 그러면 sn이라고 썼다. 그럼 앞으로 이걸 봤다라고 하면 뭐라고 해석하냐면 n번째 항까지의 s, sum, 합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간과를 많이 간과하는 게 뭐냐? 어디서부터인데요? 입니다. 어디서부터니? 첫째 항부터. 이건 별표 달아놓을게요. 이거를 많이 까먹으니까 첫째 항부터 n이 지정한 곳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sn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여기는
암묵적으로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무조건.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SO 어떤 수열이 있어요. 지금은 등차 수열이지만 뭐 일반적인 수열이 등장했다고 했을 때 SO는 합을 나타내는 거고요. 몇 번째 항까지? 다섯 번째 항까지. 그런데 몇 번째 항부터? 항상 첫 번째 항부터. 알겠죠? 그래서 굳이 써보자면 첫 번째 항부터 쭉 더해서 다섯 번째 항까지라는 의미다. 까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얘가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식으로 도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직도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는데 이게 잘 안 외워져 가지고 뭘 했냐면 그냥 냅다 이 문자를 외운 게 아니라 아래쪽에 도출 과정을 좀 많이 써봤습니다. 연습장을 한 서너 장 쓸 정도로 많이 써봤어요. 그렇게 연습을 해야 나중에 이거 까먹어도 이 배경을 통해서 다시 공식 도출을 할 수 있고 이 배경을 공부를 함으로써 등차 수열의 해석을 조금 더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 말을 왜 하냐? 우리 같이 한번 적어보자고요. 여기 눈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기 그림 밑에다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등차 수열. 가정하는 거는 첫째 항은 A고 공차는 D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게 SN.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일단 적어볼게요. 첫 번째 항은 A1, 두 번째 항은 A2 뭐 이렇게 되겠죠. 띵띵띵. 그러면 n번째 항 바로 앞에 있는 건 n-1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n번째 an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표시 잠깐만 하고 갈게요. 요게 첫 번째 항이고 요게 n번째 항인데 이 나열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있죠. 그죠? 요거 이따가 써먹으려고 마지막에 있는 항 그냥 마라고 붙여놓을게요. 항은 몇 개니? 상원아. 여기에 수열이 몇 개가 지금 더해져 있어? 네, 번호 봐봐. 1번부터 n번까지 몇 개야? n개죠. n개가 더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의 등차 수열의 성격을 조금 더 밀어 넣어 봅시다. 이 밑에다가는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항은 우리가 A라고 가정했으니까 바꿀게요. A라고 이렇게 뭐 A1이라고 써도 되는데 A라고 좀 이쁘게 써 놓읍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을 쓸 건데요. 자, 위에서 조금 더 해석해서 올게.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요. 항이 하나 넘어갈 때 공차가 하나 더해진다라고 했거든. 뭐 플러스 D 이렇게 쓸게요. 와,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우리가 첫 번째 항을 A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항은 그 A에다가 뭐야? 공차 하나 더하면 되죠. 더하기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괜찮죠? 그래 쭉 갈 겁니다. 점점점으로 넘겨 볼게요. 자, 그 다음에 AN 번째 항을 다루기가 쉬우니까 좀 공간을 한 칸 남겨두고 여기다가 마지막에 AN 집어넣어 봅시다. 그런데 AN은 n번째 항이고 아까 적었던 일반항이죠. 그렇죠? 대표항, 일반항 뭐였어요? 첫 번째 항 더하기 n-1 D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그 바로 앞에 있는 항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의미 해석해보면 지금 왼쪽에서부터 볼게. D가 없었다가 D가 하나 생겼다가 D가 두 개 생기겠죠? 세 개 생기겠죠? D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A 더하기 첫째 항 더하기 n-1 D의 바로 앞에 있는 한 개 앞에 있는 항을 쓰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D를 하나 줄이면 되죠. 그럼 지금 D의 개수가 n-1 개니까 하나 줄이면 빼기 1 하면 되겠네. 따라서 그 앞은 첫째 항 더하기 n-2 곱하기 공차 D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다. 이런 규칙들은 이제 문자를 쓰기 시작하니까 좀 디테일하게 좀 알아봐 주세요. 자, 근데 이거 뭐 좀 아까 공식 봤던 거랑 차이가 너무 크잖아. 그냥 나열한 것 뿐이잖아. 우리는 이거를 공식화, 즉 좀 간결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특징을 쓰냐면 우리가 덧셈이라는 게 잘 생각해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구한 거나 뒤집어서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구한 거는 결과는 같죠? 그럼 한 번 더 쓸게요. SN이라는 걸 한 번 더 쓸 건데 어떻게 쓸 거냐면 순서를 뒤집어서 쓸 거예요. 맨 앞에 거는 제일 왼쪽 거는 제일 뒤로 가고 제일 뒤에 있는 건 맨 앞으로 오고 그래서 저기 뒤에 있는 n번째 항,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마지막 항이 첫 항이 되는 거고요. 그 앞에 거 첫째 항 더하기 n-2d 두 번째 쓰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점 그러면 마지막 항은 위에서 썼던 첫 번째 항이 오겠다. 이렇게 되겠다. 자, 지금 표현은 SN이라는 의미를 지금 등차 수열에 밀어 넣었고요. 그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을 A, 공차를 D라고 해서 나열한 것 뿐이야. 자, 근데 아직은 공식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위쪽에 있는 SN과 아래쪽에 있는 SN은 어차피 같은 SN,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두 식을 뿅, 뿅, 아래 위로 더해 보겠습니다. 더해 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SN 두 개 더하는 거니까 2배의 SN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변을 더할 때 이제 어떻게 더해 볼 거냐면 이건 잘 보세요. 어떻게 더해 볼 거냐면 위치상 맨 첫 번째 있는 녀석과 여기 첫째 줄에 맨 첫 번째 있는 녀석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줄에 맨 첫 번째 있는 녀석 즉 위치를 아래 위로 같은 위치에 있는 녀석들을 걔네들끼리만 더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빨간색 네모친 두 개 더하면 A 두 개인 거네. 그치? A가 뭐였어요?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A 두 개니까 이렇게 쓸게요. 2A 더하기 N-1 D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는 빨간색 두 개 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덧셈에서 두 번째 있는 항들끼리 또 짝꿍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표시할게요. 얘랑 얘겠죠, 그죠? 얘네 둘을 또 더해 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계산을 좀 보자. A는 더하면 또 2A가 될 거고요. 요 해석을 잘 봐요. 여기는 D가 하나고 여기는 D가 N-2개야. 그러면 D를 공통인수로 본다 그러면 식으로 따지면 1 더하기 N-2를 하면 되죠. 개수끼리 더하면 그럼 뭐가 돼? 1 더하기 N-2니까 N-1이 되죠. 적을게요. 그래서 A는 두 개니까 여전히 이 A에다가 N-1D 이렇게 덧셈 결과가 나오는구나. 근데 이게 뭐야? 앞에 있는 덩어리랑 똑같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겠습니다. 보이나요? 중괄호로 한 덩어리야 이렇게 묶을게요. 자, 근데 생각해보면 위에 식에 되돌아 볼게. 빨간색 위에 줄 먼저 볼게요. 빨간색 A에서 A 플러스 D가 되려면 D를 한 번 더 했잖아. 그렇죠? D를 한 번 더 했잖아. 요거는요. 이렇게 표현할게. 여기는 D를 한 번 더 했잖아. 그런데 밑에 줄은 뒤에서부터 썼단 말이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차가 하나씩 줄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D의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윗줄은 D를 한 번 더하고 아래쪽은 D를 한 번 빼가지고 지금 녹색 밑줄 친 것들끼리 더했으니까 어때요?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가 상쇄가 되겠죠. 결국은 뭐야? 플러스 D, 마이너스 D 상쇄되니까 덧셈의 결과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맞죠? 자, 그러면 이런 패턴이니까 세 번째 있는 것들끼리 해도 플러스 D, 마이너스 D 또 상쇄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패턴이라면 마지막까지 가봅시다. 마지막은 다시 여기죠, 그죠? 요 둘이란 말이야. 그럼 얘네 둘은 와 아까 맨 처음에 했던 녀석이랑 똑같네. 그래서 중괄호로 바로 묶을게요. 첫째 항 2개 더하기 n-1 공차 D 이렇게 표현이 된다. 괜찮죠? 자, 그러면 위에서 묶었던 덩어리 이런 짝꿍들이 상훈아 몇 덩어리 있니? 이거 몇 개야? 요거 점점점 요거 몇 개냐고. 결국은 요거 개수만큼 있겠죠, 그죠? 몇 개야? n개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같은 덩어리가 n개 더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간단히 뭐라고 해요? 곱하기 n 하면 되겠죠? 그래서 n 앞에 쓸게요. 곱하기 첫째 항이 a였으니까 첫째 항의 2배 더하기 n-1 공차 d 이렇게 조금은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등차 수열을 한번 쓰고 그거를 순서 바꿔서 뒤집어서 쓰고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해서 우변이 같은 덩어리가 n개 나와가지고 n 곱하기로 고쳤어요. 그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게 뭐예요? SN의 구체적인 공식이었네. 양변을 뭘로 하면 돼? 2로 나누면 돼. 따라서 한번 마지막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므로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SN이라고 하는 녀석은 양변을 2로 나눴을 때 분모가 2가 되겠죠? 2분의 위에식 그대로 가져오면 n 곱하기 2a, a는 첫째 항이에요. 그것의 2배 더하기 n-1 공차 d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의미를 잘 보셔야 돼. n은 여기 sn에 표현된 n이고요. a는 뭐다? 첫째 항, d는 뭐다? 공차. 그래서 첫째 항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건 외워야 되잖아. 결론은 외워야 되거든. 잘 안 외워지면 아까 뭐라고? 이거 도출하는 과정을 좀 쓰시라고요. 자, 돌아갈게요. 이게 어디 있냐? 2번에 있어. 그래서 2번부터 했습니다. 자,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일 때 SN이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첫 번째 항부터 여기 지정한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그 계산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대요. 일단 분모는 2인 거 고정시켜 놓고 자, 많이들 나중에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꼭 메모해 놓고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앞에 곱해진 n은 그냥 단순히 알파벳 n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항상 말로도 외울 때 항의 개수다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항이 몇 개냐. 지금은 단순하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니까 n개인 건데 나중에 등차 수열에서 일부분을 그냥 뜯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n개 중에 절반을 뜯어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냥 문자 n이 보이니까 n 쓴다? 안 돼요. 항의 개수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a에서 여기 a 외울 때 a로 외우지 마시고 위에 적혀 있잖아요. 첫째 항이라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유심히 들어보면 선생님이 요거 할 때 n 곱하기 2a 이렇게 말 안 합니다.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의 2배라고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접근을 해주셔야 돼. 그래야 의미가 잘 기억이 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더하기 n-를 d 역시나 n은 뭐다? 항의 개수랑 똑같이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요.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 분자에서 중괄호 안에 들었던 거 여기 좀 익숙하죠? 첫째 항의 2배에 n-1d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 잠깐만 뜯어 고쳐 봅시다. 여기다 쓸게요. 첫째 항의 2배에 n-1d가 있어요. 자, 이 녀석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일반항 an이라는 거 n번째 있는 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d였죠. 그러면 여기 있는 2a는 의미가 a가 2개 더해져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를 a 더하기 a로 쪼개 볼게요. 어라? 그러면 a 하나 빌려와서 요만큼, 즉 a 더하기 n-1d는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an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러면 다시 이걸 쓰면 요 녀석은요 는 첫째 항 더하기 n번째 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 시작했던 게 SN은 어떻게 표현되나요? 했던 거고 그게 무슨 의미였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였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AN은 이제 AN 일반항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더하는 것의 마지막에 있는 항이에요. 맞죠? 더하는 것에 등차 수열 더하는 것의 마지막에 있는 항으로 본다. 그래서 요거를 일반항이랑 좀 덜 헷갈리게 문자를 바꿀게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단어, last라는 단어 있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항 an 대신 l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와, 2번에 있는 분자에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건 결국은 어떻게 바뀌어요?
첫 번째 항 A와 마지막 항 L의 합으로 바뀌어요. 괜찮니? 그게 어디 있는데 짜잔 1번에 있네. 그러면 1번에 있는 등차 수열의 합 SN이라는 거는 밑에 있는 식이랑 결국은 같은 거거든? 같은 건데 메모를 할게요. n번째 항이 L이라고 표현한 거는 간단하게 라스트 항이라고 L을 표현한 건데 얘를 다시 돌려주자면 AN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AN이라고 표시하지 않는 건 뭐냐? 우리가 등차 수열 계산할 때 첫 번째 식처럼 2분의 n, 여기는 여전히 항의 개수, 항의 개수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까지는 아까까지는 아니네. 아까는 2배였지. 지금은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으로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은 공차 정보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가져다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수열을 봤는데 이게 등차 수열인 걸 알아서 공차를 찾은 다음에 2번을 적용해도 되고 나 공차 필요 없어.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만 있으면 나 위에 거 쓸 수 있어.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접근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혹시 이거 어려운 사람? 아직은 낯서죠? 공식은 낯선데 낯설 때마다 자, 요거 아까 적었던 요거를 도출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적용하러 가볼까요? 자, 보기 1번 볼게. 첫째 항이 3, 제7항, 일곱 번째 항이 15. 자, 요거 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는 거 배웠으니까 그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잘 봐봐. 첫째 항이 3, 일곱 번째 항이 15. 짠. 이렇게 적었어요. 등차 수열을 다룰 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눈에 좀 잘 보이는데 첫 번째 접근 방법, 지금 일반항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AN이라는 거. 첫 번째 접근 방법은 이건 적지 마. AN은 우리가 아는 공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항 더하기 n-1d라고 적어놓고 어떻게 하면 돼요? 단서 두 개 있잖아. n에다가 1 넣고 n에다가 7 넣어서 연립하면 첫 번째 항과 공차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걸 다시 상기시켜 볼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은 n에 대한 몇 차? n차 같은 소리 하는 뭐? n차? n이 몇 개 곱해져 있었어요? 2. n에 대한 몇 차? 몇 차? 1차. 반드시라고요. 반드시 1차. 지금 n의 1차가 안 보이나요? 여기 1차 이렇게 n의 1차. 그리고 그 개수가 뭐다? 공차 d. 그쵸? 그러면 당장 봐봐. 첫째 항이 3이고 일곱 번째 항이 15면 여기서 공차를 구할 수 있죠. 왜? 첫 번째 항에서 일곱 번째 항 몇 개 차이야? 뺄셈 해. 7 빼기 1 몇 개 차이? 6 차이지. 6. 6칸 차이. 그러면 공차도 6번 더 했겠죠. 그러니까 일곱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의 번호를 빼면 그게 공차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6D. 괜찮아요? 그러면 3이 15가 됐으니까 거꾸로 15에서 3을 빼면 얼마입니까? 얼마야? 12죠. 그럼 결론은 6D가 12에 해당되는 거야. D 얼마? D 얼마? 2. 이렇게 되겠죠. 벌써 찾았어. 뭐야? 이거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야. 그럼 당장 이렇게 가겠죠. 뭐?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나고 n의 개수가 뭐다? 공차 d다. 2n 쓰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차 꼴 알파 상수인데 상수는 이제 구하면 되죠. 뭘 넣어서? 2를 넣든 7을 넣든 구하면 되겠네요. 1 넣으면 얼마야? 3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알파는 얼마야? 1이어야겠죠. 이렇게 한 줄로 구합니다. 알겠죠? 요걸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첫째 항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식을 써도 뭐 충분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반항은 이렇게 구해보는 겁니다. 이 방식을 앞으로 자주 보여드릴게요. 돌아가서 이런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제7항, 일곱 번째 항까지 합을 S7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그죠? 여기는
암묵적으로 뭐다? 첫 번째 항부터다라는 게 들어있다 그랬어. 자, 그러면 공식 적용해 봅시다.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첫째 항이 등장,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이 등장했는데 일곱 번째 항까지 더하래. 그럼 일곱 번째 항이 뭐가 되는 거야? 라스트 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씩 쓸래? 두 번째씩 쓸래? 요하야. 첫 번째 거 쓰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가봅니다. S7은 첫 번째 식이 뭐였냐면 일단 등차 수열의 합은요, 분수꼴이고요. 분모는 항상 2야. 그리고 맨 앞에 시작하는 곱하는 녀석인데 그게 뭐였어요? 항의 개수 n이었습니다. 항의 개수 몇 개? 첫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니까 7개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곱하기 7. 그리고 여기는 뭐다?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의 정보가 있으니까 그대로 더해놓으면 되겠다. 첫 번째 항이 아까 얼마였죠? 3. 마지막 항, 즉 일곱 번째 항은 15.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알겠죠? 말고 계산은 금방 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도 봅시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에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자, 그럼 얘는 첫 번째 항과 공차가 등장하니까 두 번째 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낫겠죠? 한번 해봅시다. 여기 표시되어 있지만 한번 더 적어볼게.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등차 수열의 합은 분모는 항상 얼마라고요? 2. 항의 개수 몇 개? 윤서야, 항의 개수 몇 개? 10개. 그래서 여기는 10. 그쵸?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씩 쓰기로 했으니까 괄호 열고 시작이 뭡니까? 첫 번째 항의 몇 배? 2배. 그럼 첫째 항이 마이너스이니까 그것의 2배 마이너스 4. 더하기 n-1d인데 n은 항의 개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앞에 10이 적용되고 있으니까 빼기를 하면 9. 그 다음에 공차 d 3 곱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사실 위의 식이 요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요. 또 일반항 한번 구해가지고 해봅시다. 알겠죠? 공차가 3입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2예요. 와, 그냥 가장 기본 공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식 그대로 박아 놓읍시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2니까 첫째 항 더하기 n-1 공차 d 곱하기 3 하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올 거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3n-5 이렇게 되겠네요. 쉽죠? 일반항 구하는 건 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이런 상태에서 아까 방금은 2번 합의 공식을 썼단 말이야. 그러나 1번 써볼 수도 있어. 1번은 뭐가 필요해요? 공차 대신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10번째 항까지의 합이죠. 그럼 마지막 항이 10번째 항이 된단 말이야. 이걸 한번 써보면 분모 2분의 항의 개수 10 동일할 거고요. 첫째 항과 마지막 항, 10번째 항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놓으면 좀 활용도가 높습니다. 물론 필요 없는 문제도 있지만, 자, 그래서 그대로 밀어 넣으면, 자, 첫째 항은 뭐 나와 있었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0번째 항은 10을 넣으면 되니까 위의 식에다가 10 넣으면 25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다. 할만하죠? 그래서 일반항 구하고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요 식은 제대로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저기 리모컨 어디 있니? 그거 좀 꺼줄래? 내 얼굴만 빨개지니 지금? 너무 더운데?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여기서부터는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앞으로 배울, 아직은 안 배웠지만 등비 수열이라는 거, 그 다음에 완전히 그냥 무슨 규칙도 없는 그런 수열의 관계에서 다 적용될 수 있는 녀석이야. 그래서 이거는 좀 일반적인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제목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인데 보통 수열의 합을 아까 sum, s라고 쓰기로 했죠. 그죠? 그래서 뭐 별말이 없으면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지금 표현을 해보자면 sn이라고 표현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이거를 수열의 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항, 이거는 n번째 항, an, 요거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얘기입니다. 물론 밑에 또 설명이 있긴 하지만 적어봅시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네모 박스는 마지막에 볼게요. 자, 오른쪽 위에다가 일반적인 표현, 이건 등차 수열일 때도 마찬가지, 등비일 때도 마찬가지 다 적용됩니다.
한 번만 더 적어보죠. SN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표시되어 있는 n번째 항까지의 합으로 표시가 됩니다. 맞죠? 근데 조금 전에 적었던 SN과 또 뭐 적었어요? 일반항 AN을 적었잖아. 그지? 나는 지금 얘한테 조금 관심이 더 많아. 다른 항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자, S에다가 n을 붙였더니 n번째 항까지 합이었잖아. 그러면 S에다가 n-1을 붙이면 어디까지겠니? 거기 바로 앞까지겠죠. 그럼 얘를 다시 표현해보면 첫 번째 항부터 쭉 가다가 n-1번째 항까지만 더하겠죠. 요게 수열의 합의 정의니까. 그래서 빨간 밑줄 친 AN 일반항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와, 그러면 얘네 둘을 불필요한 애들은 없애버리는 작업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아래 위로 같은 거 있으면 빼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윗줄에서 아랫줄을 빼봅시다. 좌변은 n번째까지 합해서 거기 바로 앞까지 합을 뺀 겁니다. 합끼리 뺀 거야, 그치? 그런데 우변을 봤더니 어때요? 아래 위로 같은 것들은 다 날라가겠죠. 그러면 n-1번째도 여기 바로 앞에 있을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뺐더니 좌변은 뭐만 남아? n번째 항, 일반항만 남아. 와,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가 됐어요. 괜찮죠? 여기까지. n이라는 게 뭐였냐면 항의 번호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열, 등차 수열 다룰 때 n을 뭐부터 넣어봤어요? 1부터 넣어봤지, 그치? n을 1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잠깐 쓸게요. n이 1일 때를 생각해 볼게. 자, n에다가 1 넣으면 좌변은 S1. S1이 무슨 뜻이죠? S1이 무슨 뜻이지? 답이 S1. SN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었어요. S3은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이겠지. S1은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그게 뭐야? 그냥 첫 번째 항이네. 빼기. 지금 n에 1 넣었으니까 S0이 됩니다. S0 해석해봐. 영무. S0 해석해봐. 그냥 있는 그대로. 다시 SN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었어요. S0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항부터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 지정한 몇 번째 항까지? 뭐야? 안 보이는 거야? 0번째 항까지잖아. 이상해서 그런 거지. 0번째 항이라는 게 뭐야 도대체? 있어 없어? 없어. 수열에는 첫 번째 항부터잖아. 이거는 잘못됐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표현은 없어. 는 A1이다. 이런 표현이 불가능하다고요. 그쵸? 0번째 항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오면 우리 방금 이거 모든 수열에 다 적용된다 그랬잖아. SN에서 SN-를 빼면 일반항 AN이 나오는 건 맞아요. 요 관계까지는 맞는데 N은 1을 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 0항이 등장하니까 안 된다고요. 2는 넣을 수 있니? 2 넣어볼게요. S2 두 번째 항까지 합 빼기 S1 첫 번째 항까지 합은 A2 되네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요 관계식을 쓸 때는요. 밀어넣는 자연수 n은 몇부터? 2부터가 가능해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 관계식을 쓸 때 n은 몇부터다? 2부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서술형 쓸 때도 n이 2부터냐 1부터냐 구분을 안 해놓으시면 계속 헷갈리게 됩니다. 채점도 틀리게 되고요. 알겠지? 일단은 이렇게 세팅을 해야 돼. 그쵸? 그러면 선생님 2를 넣으면 A2 두 번째 항이잖아요.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건 SN이라는 합밖에 없는데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야 돼? 그러면
위에는 1을 넣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첫 번째 항은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합에 1을 넣으면 되죠. 이게 불변의 진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돌아와서 이쪽 볼게. 짠. 어떤 수열이든 지금은 등차 수열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어떤 수열이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다. 이건 항상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역시나 시작은 계속 첫 번째 항부터여야 해. 놓치면 안 되고. 그래서 일반항과 SN 수열의 합의 관계는 요 식이 담당합니다. 여기서 보이죠? n이 몇부터 가능하다? 2부터 가능하다. 정말 중요해. 그러면 n을 1을 넣은 건 어떻게 찾아요? 첫 번째 항은 어떻게 찾아요? 합에 1을 넣은 거다. 이렇게 찾으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항상 두 줄로 나와야 됩니다. 첫째 항은 S에다가 1 넣은 거, 그 다음에 AN 일반 항은 합에서 합으로 뺀 거. 이렇게 두 줄로 계산을 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적용해 봅시다. 아래쪽에 가서. 봐봐. 보기에 보면 어떤 수열인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을 구체적인 식으로 줬어요. 우리가 가진 단서는 이제 얘밖에 없는 거야. 얘는 합의 공식이잖아. 그치? 우리 조금 전에 등차 수열의 합도 가만히 보면 뭐 2분의 어쩌고저쩌고 막 식으로 나와 있었잖아. 그 식을 준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n번째 항이라는 일반 항을 도출을 거꾸로 해보고 싶어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 이거는 적지 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관계가 있어야 돼. SN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n-1을 집어넣으면 거기 바로 앞까지의 합이야.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빼면 n번째 항 AN이 남아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의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 밑에 풀이 있는 거니까 적지 마세요. 밑에는 다른 거 적을 거야. n번째 항의 값을 구하고 싶어요. 는 우리가 가진 단서가 SN밖에 없으니까 n번째까지 더한 것에서 거기 바로 앞까지 더한 걸 다 날려버리면 되겠구나. 하지만 n은 몇부터? 2부터. 이게 중요하다고요. 서술형 쓸 때도 꼭 n은 2 이상이다. 필요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식을 이제 여기다가 밀어 넣는 겁니다. 적지 마. 그냥 봐. 밑에 있으니까. SN은 n제곱 그냥 구체적인 식 들고 오고요. 그럼 뒤에 거는 n자리에 뭘 넣으면 돼? n-1을 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빼기 n자리에 n-1을 넣어서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요식 계산은 우리가 잘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런데 선생님 팁을 드리면 여기를 미리 전개를 해놔요.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해서 빼기니까 이거 전체에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뒤에 같은 게 있으면 날아간다. 나중에 복잡한 식 나오면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 2n-1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n이 몇부터라고요? 계속 씁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2부터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어디서 들고 와야 돼? 우리가 가진 단서는 SN이라는 합밖에 없는데요. 여기다 n에다가 1 넣으면 첫 번째 항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S1과 같고 1 넣으면 1의 제곱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일반항 구했어요.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려면 이렇게 써야 돼. 일반항은 2n-1인데 요거는 n이 2부터고요. 그렇다면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1이에요. 요렇게 따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두 줄로 나온다고. 그치? 자, 그런데 우리는 금기를 좀 깨봅시다. 여기서 마지막 한 스텝을 더 해보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위의 식은 1을 넣으면 안 되잖아. 에도 불구하고 1을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굳이 한번 1을 넣어볼게. 규칙을 어겨봤어. 얼마야? 얼마니? 가은 얼마니? 1이지. 1을 넣어봤는데 1인데 밑에서 첫 번째 항 1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같은 내용 아니니? 그쵸? 그러니까 1을 넣어봤는데 밑에서 지정한 첫 번째 항 1과 같은 결과가 나왔어. 이러면 요 놈은 굳이 두 줄 쓸 필요 없이 AN은 2n-1이에요. n은 1부터예요 라고 한 줄로 쓸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AN이라는 일반항과 수열의 합 SN의 관계식을 쓸 때는 첫 번째 정의할 때는 n은 2부터야. 그런데 마지막에 다 구해놓고 굳이 한번 넣어본다. 왜? 이거를 한 줄로 쓸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그럼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것보다 첫 번째 항부터 이렇게 생겨 먹은 게 계산하기가 쉽겠죠, 그죠? 자, 그럼 돌아와서 이거 무슨 수열이야? 윤서 이거 무슨 수열이야? 사실 우리 배운 게 수열 하나밖에 없어.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야. 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 n에 대한 몇 차? 1차니까. 1차니까. 공차는 얼마예요? 윤서? 2. n 개수가 공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익숙해야 된다고요. 알겠지? 그냥 공식만 달달달 외워서 적용할 거 아니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결과는 이래요. 자, 그러면 요 밑에다가는 아래쪽에 있는 보충학습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적을 거니까 여기 공백 공간을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서 적어 봅니다. 이거는 적어 두셔야 돼요. 자, 제목은 등차 수열의 합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dn 플러스 알파 꼴, 즉 n에 대한 1차식이고 1차의 개수가 공차 d야. 이걸로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것처럼 등차 수열의 합도 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적어 볼게요.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났었단 말이야. 두 번째 식 쓸게요. 2분의 항의 개수 n 곱하기 괄호 열고 첫째 항을 a, 공차를 d라고 가정할게요. 첫째 항의 2배 더하기 n-1 공차 d 이렇게 있었죠. 두 번째 식이. 자, 이거도 다시 한번 n을 지정하면 n의 값이 들어가면서 값이 정해집니다. 조금 위에 우리 바로 위에 계산했던 SN은 n제곱이다라고 했을 때도 n을 5로 지정하면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으로 되는 거고 5의 제곱 25 이렇게 결론이 도출되잖아. 얘도 n을 정해주면 값이 정해지는 어떤 관계? 함수 관계라고 보면 돼. 아, 그러면 요거도 n에 대한 식인데 가만히 보니까 자, 중괄호 앞에 n이 한번 곱해져 있으니까 1차 보장했어요. 그리고 괄호안을 봤더니 빨간색으로 n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거는 총 몇 차겠니? 2차겠죠. 그쵸? 하나 맞지? 그래서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모양을 보려고 전개해요. 구체적인 값이 막 외우라고 안 해. 모양만 볼게요. 자, 그러면 2분의 이렇게 해놓고요. 첫 번째 분배할 거니까 2a 첫 번째 항의 2배에 곱하면 우리 n에 대해서 정리할 거니까 2a를 개수처럼 둘게요. n의 1차의 개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배할 때, 즉 요 덩어리에 분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미리 d를 전개를 해놓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dn 빼기 d에다가 뭘 곱하는 거야? n을 한 번 더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n을 차수를 하나씩 더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따라서 dn에 n을 곱하면 dn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d에 n을 곱하면 마이너스 dn이 되겠죠. 자, 그리하여 요거를 n에 대한 내림차순, 차수가 높은 것부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제일 차수가 높은 게 dn 제곱이지. 그런데 분모가 2니까 2분의 dn 제곱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리고 한번 정리해볼까? 더하기, 여기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 n으로 묶을게요. 2분의 2a 빼기 d 그리고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죠. 와, 등차 수열,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식을 적어봤더니 n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적을게요. n에 대한 몇 차? 이거 중요한 부분이야. 몇 차? 2차. 2차. 불변. 2차. 누구? 등차 수열의 합이 그렇다고요. 괜찮니? 그 다음에 제곱의 개수가 또 정해져 있네요. 눈에 보이나요? 제곱의 개수 요 녀석입니다. 뭡니까? 공차 d의 절반. 공차 d의 절반. 괜찮죠? 여기까지? 이거 식 해석하고 있는 중이야. 1차는 관심이 없어.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에 상수항이 있나요? 없나요? 상수항. 상수항은 숫자만 있는 거. 즉 n이 없는 거. 여기 상수항이
없죠. 상수항이 없어요. 이렇게 특징을 가집니다. 그럼 쌤이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전개해서 보여줬냐? 봐봐. 조금 전에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나고 1차의 개수가 공차 d로부터 정보를 많이 얻어낼 수 있잖아요. SN이라는 어떤 합을 줬어요. 얘가 무슨 수열인지는 모르겠는데 합을 줬는데 뭐야? n에 대한 2차를 줬어.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할 수 있어? 아,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알겠지? 그러면 먼저 볼 거는 2차인가? 오케이, 2차야. 그렇다면 상수항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그렇다면 상수항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SN이라는 식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2n 제곱 플러스 3n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2차네? 이거는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로 접근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일반항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쓰겠죠. 그리고 요 녀석이 공차가 뭔진 모르겠는데 그것의 절반이겠구나. 겠구나. 그럼 공차를 쉽게 구할 수 있죠. 공차를 구하면 뭐가 편하냐? 일반항을 쓰기가 편해요. 뭐라고? 1차의 개수가 4를 쓰면 되니까. 그러면 4n 플러스 알파로 시작할 수 있겠지. 와, 알파 어떻게 찾으면 돼? 합이 주어졌을 때 가장 구하기가 쉬운 게 뭐예요? 첫째 항이잖아. 1 넣으면 5죠. 여기 1 넣으면 5가 돼야 되거든. 그럼 알파는 얼마야? 1이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아까 전개할 때도 좀 복잡했지만 일반항과 합의 관계 Sn 빼기 Sn-1이 AN이야. 그 관계식 안 써도 이렇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등차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은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나고 상수항이 없고요. 2차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거는 불변이야. 그런데 상수항 얘기를 왜 다시 한다고 그랬냐면 지금 오른쪽에 쓸게요. 이제 거꾸로 등차 수열인지를 모르고 수열의 합을 만약에 2차로 줬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2차로 쓸게. an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로 쓰고 2차니까 최고차의 개수는 0이 아니야 까지 정의하겠습니다. 그럼 좀 귀찮더라도 어떤 수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반항 구해볼게요. an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n번째 항까지 합해서 바로 앞까지 합을 뺀다. n은 몇부터다? 연속. n은 몇부터다? 뭐 1은 아니겠지. 몇부터? 2부터. 네,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일반항과 합의 관계에서는 n은 2부터야. 항상이야. 나중에 조정하든지.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1 넣어서 구한다고. 좀 이따 해볼게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식을 구해보겠습니다. SN은 위에 거 그대로 들고 올게요. 근데 덩어리 비교를 할 거니까 괄호로 묶어 놓겠습니다. SN은 AN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 이렇게 SN을 표현하고요. 빼기 두 번째 게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일단은 계산을 막 달려들지 마시고 적어 놓고 시작합시다. n 자리에 n-1을 넣으면 되니까 개수 A 그리고 n-1을 넣어 그것의 제곱 개수 B n 자리에 n-1을 넣어 그리고 상수항 C 뭐 변함이 없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일일이 다 하지 마시고 계산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개만 해놓을게요. 얘는 a n 제곱에 n-1 제곱하면 n제곱 마이너스 2n이니까 마이너스 2an 더하기 1에 a 곱하니까 더하기 a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bn 빼기 b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굳이 전개를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앞에 거 뒤에 거 뺄 거잖아. 그럼 똑같은 건 사라지겠지 뭐. 요거 이용하려고요. 그래서 an 제곱 없어지고 bn 없어지고 상수항 c 없어지고 요겁니다. 와, 그럼 남은 것만 쓰면 되잖아, 그치? 남은 거 볼게요. 일단 여기에 마이너스 있는 거 조심하시고요. 남은 거는 요만큼 요만큼이야. 아이고야. 요만큼 요만큼이야. 어떻게 해요?
부호만 다 반대로 바꾸면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an은 부호가 바뀌어서 2 플러스 2an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n이 몇부터라고요? 2부터라고요. 중요하니까 또 적을게요. n은 2부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들고 와야 했었니? s에다가 1을 넣어서 들고 왔어야 했어요. 그러면 s 정의한대로 돌아갈게요. 맨 처음에 n에 대한 2차식으로 등장한 거기 n 자리에 1을 넣으면 어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두 줄로 써야 되는 거야. n번째 항은 위에 줄 식을 쓰고 2부터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두 줄을 써야 돼요. 근데 아까 마지막 스텝으로 뭐 해보자 그랬지? 굳이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래서 옆에다가 쓰겠습니다. 굳이 한번 여기다가 안 되지만 같은지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1 넣어볼게요. 1 넣으면 식이 어떻게 돼요? 2a 빼기 a 더하기 b니까 a 더하기 b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비교를 해보는 거야. 와, 첫째 항은 원래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우리 도출한 식 2부터 넣는 식에다가 넣어봤더니 a 더하기 b야.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 c가 더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녀석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 자, 그러면 첫 번째. 만약에 c가 0으로 없어져요. c가 0으로 없어져. c가 누구였는데? 맨 처음에 수열의 합으로 2차를 정의했을 때 상수항이었어요. 상수항이 없다고 가정하는 거야. 상수항이 없으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동일한 거죠. 그럼 우리 이거 한 줄로 쓸 수 있다 그랬잖아. 한 줄로 쓰면 어떻게 돼요? an은 위에 거 그대로 다시 쓸게요. an, 2an 빼기 a 더하기 b n은 1부터라고 깔끔하게 쓸 수 있어. 그러면 이거 n에 대한 몇 차? 계수 2a는 a가 0이 아니니까 n에 대한 1차죠. 첫 번째 항부터 n에 대한 1차. 이거 뭐야? 등차 수열이라고. 그러면 얘는 결론이 등차 수열이야. 다시 한번 C가 누구였는데요? 수열의 합으로 2차식을 나타냈을 때 상수항이었어요. 2차식으로 나타나면 등차인 것 같지만 사실 상수항이 0이어야 첫 번째 항부터 등차야. 그럼 아니면 어떻게 되는데? 옆에다 쓸게요. C가 0이 아니라면 아까 굳이 1을 넣어봤을 때와 다르잖아요. 2부터 넣어야 되는 식에 1을 넣어봤더니 a 더하기 b였는데 원래 첫 번째 항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였단 말이야. c가 0이 아니니까 다르지. 그러면 쪼개서 써야 된다고요. an이라는 수열은 위에 2an 빼기 a 더하기 b로 쓰려면 2부터 그렇다면 첫 번째 항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써야 돼. c가 0이 아니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귀찮죠, 사실. 그죠? 괜찮나요? 첫째 항이 서로 달라서 쪼개서 써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 사실 n이 2부터 밀어 넣는 녀석은 그것만 보면 등차거든요. 그런데 an 수열이 등차라고 할 수는 없어. 적을게요. an이 등차냐? 아니요. an이 등차라고 하면 안 돼. 선생님 근데 윗줄은 등차식 맞잖아요.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괜찮니? 그래서 문제를 읽다가 보면 다음 등차 수열에서 이렇게 나오면 걔는 이미 등차 수열임이 만족되니까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등차야. 근데 두 번째 항부터 등차인 녀석들은 굳이 두 번째 항부터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알겠지?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돌아올게요. 정리를 하자면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나고 1차항의 개수가 공차 d야. 정해진 거예요. 바뀌지 않아. 등차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은 n에 대한 2차식 형태로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거든. 그런데
상수항이 뭐여야? 0이어야.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여야 얘처럼 등차 수열의 합, 즉 첫 번째 항부터 등차인 것의 합이야. 그리고 2차의 개수가 뭐다? 공차 D의 절반이야. 이렇게 알아두면 등차 수열 충분히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아래쪽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돌아가 볼게요. 넘어가서 남은 시간 동안 문제 한번 집중해서 풀어보겠습니다. 필수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요거 쭉 적어볼게요. 이게 여러분 프리 스타일도 있을 텐데 아직 좀 헷갈린다 싶으면 선생님 스타일을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첫째 항이 7이고 첫째 항 A1이 7이고 공차 D가 2다. 일반항 구할 수 있죠. 구해봅시다. 이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일반항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건 뭐예요? 첫째 항 더하기 n-1 공차 D. 괜찮죠? 뭐 첫째 항 공차 나왔으니까 굳이 다른 방식씩 쓰지 말고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2n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잘 구했는지는 단서랑 맞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첫째 항이 7이라고 했으니까 n에 1 넣어서 7이 나오면 됩니다. 오케이, 잘 구했구나. 문제로 계속 가볼게요. 이 등차 수열에 K항, K번째 항이 33이다. 뭐야 이거? K 넣으란 얘기잖아, 그지? K번째 항은 n에다가 K를 넣으면 2K 더하기 5가 될 거고 그게 33이야. 그럼 K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암산합시다. 5를 빼면 28, 2로 나누면 14. 구했어요. 이게 등차 수열 단원에서는 여기서 끝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돌아가서 첫째 항부터 K항까지 K 구해놨잖아. 이게 14번째였거든요. 그죠? 즉 첫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 14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세요니까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S14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오늘 정리했던 등차 수열의 합 공식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구조네. 괜찮죠? 자, 그러면 갈 텐데 단서들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 첫째 항 있었죠. 공차도 있었죠. 그리고 14번째 항 값도 33이라고 있었어. 와, 이거는 아무 공식이나 다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런데 어느 공식이 편하겠니? 조금 더 짧은 게 편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공식으로 접근합니다. 몇 분의? 2분의. 항의 개수 14개 곱하기 괄호 열고 뭐였어요?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의 값은 7이고 7 더하기 마지막 항, 이게 K번째 항, 14번째 항 값이 33. 요렇게 바로 정리할 수 있겠다. 쉽죠? 괜찮지? 그림 그리듯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괄호는 40, 앞에 거는 7, 7, 4, 280. 2번으로 가볼게요. 3항이 7, 10항이 21. 자, 말로 설명되게 잘 안 보이면 적습니다. 3항이 7, 10항이 21. 자, 여기서 풀이를 보면 역시나 첫 번째 항 더하기 n-1 D에다가 밀어넣고 연립해서 첫 번째 항 공차 D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 굳이 첫 번째 항 필요하니?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7칸 차이죠. 몇 D? 7D. 얼마 차이죠? 뒤에서 위로 빼면 21 빼기 7 얼마? 14. 7D가 14를 담당해야 되니까 공차 D는 얼마? 2. 이거 2짜리, 공차 2짜리 등차 수열이야 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드렸던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고 1차의 개수가 공차 D야. 당장 뭘 쓸 수 있어요? AN은 2n으로 시작하는 거 쓸 수 있겠지. 그리고 더하기 알파하고 알파를 찾을 건데 여기서도 암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상수항을 결정할 건데 힌트가 벌써 2개나 있잖아. 세 번째 항, 즉 3항이 7이다 이용하면 3 집어넣으면 6이니까 보정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더하기 1만 해주면 되겠네. 그리고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10 넣어보는 거죠. 10 넣으면 21 나오나요? 됐네. 잘 구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줄 끝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일반은 구했는데 돌아가서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뭘 구하라는 거야? S20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또 뭘 하겠니? 첫째 항 안 구해놨잖아. 구할 수는 있지. 일반항이 있으니까. 공차 있지.
마지막 항도 구할 수 있지. 뭘 써도 괜찮다고요.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 첫째 항, 마지막 항 쓰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짧으니까 그렇게 가봅시다.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까지니까 20개 곱하기 첫째 항 어디서 구해요? 일반항에 1 넣으면 되겠죠. 얼마? 3 더하기 마지막 항. 마지막 항이 몇 번째 항이야? 20번째 항이야. 그럼 20 집어넣으면 얼마죠? 4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괄호는 44 나누기 1을 하면 22, 22 곱하기 20, 440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등차 수열 일반항 해석하는 것도 여기 이제 녹아져 있으니까 뭐 복습하는 셈 치고 잘 따라와 보세요. 10번으로 넘어간다. 마이너스 10과 4 사이에 n개의 수를 밀어 넣었대요. 그러면 1번부터 n개까지가 n개겠죠. 그러면 거기에 앞에 뒤에 2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총 개수는 n개보다 2개가 많겠죠. 개수 해석을 왜 해놨냐? 이거 합을 구할 때 항이 몇 개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굳이 얘를 bn 수열이라고 이름을 달아주면 bn 수열이 이렇게 나열됐다라고 하면 여기가 첫 번째 항, 여기가 두 번째 항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쵸? 그러다가 AN은 그러면 하나 더 많은 거니까 bn 수열에서는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는 거고 마지막 4가 n 플러스 두 번째 항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은 해주세요. 알겠죠? 어쨌든 이 수열이 뭐다? 등차 수열이다. 와, 등차 수열. 그래서 이 수열의 모든 항의 합이, 이 수열의 모든 항의 합이라는 건 누구예요? 이만큼 다 더하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AN 수열이 뭔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더해? 근데 문제 없어. 왜? 등차라고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네요. 뭐? 맨 앞에 첫째 항, 맨 뒤에 마지막 항. 어때?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첫 번째겠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 수열의 합, 그런데 항의 개수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합이라고 적을게요. 합은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공식 적용합니다. 2분의 맞죠? 그 다음에 앞에 쓰는 게 뭐였어요? 항의 개수였어. 항 몇 개야? n개가 아니라 n 더하기 2개였죠. 그리고 여기는 뭘 쓰면 돼요?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그럼 첫 번째 항은 여기서 마이너스 10에 해당되는 거였고요. 마지막 항은 4 더하기 4. 요렇게 구한 게 문제에서 마이너스 24라고 준 거야. 괜찮나요? 그러니까 뭔가 결론적으로는 공식에 밀어 넣는 작업이긴 하지만 그 공식을 의미 해석을 하면서 넣는 거예요. 중요하다. n 구할 수 있겠죠.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필수 예제 11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13번째 항까지의 합이 52.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60. 와, 그러면 여기다 바로 해볼게요. 첫째 항부터 13번째 항까지 합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S13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괜찮죠?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 이따가 쓸 텐데 뒤에 보면은 중요한 게 이런 단서가 있어야 우리가 공식을 적용할 수 있어요. 등차수열이라고 했습니다. 와, 그러면 적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등차수열의 공식이 2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거는 간단하긴 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이 필요하거든? 근데 13번째 항이라는 값이 뭔가 없잖아, 그지? 그걸 라스트 항이라고 쓰기는 조금 번거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귀찮지만 두 번째 식으로 접근하죠. 는 그럼 미지수가 2분의 항의 개수는 13개가 되겠고요. 곱하기 중괄호로 열어야겠죠. 첫째 항 정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지수 A로 세팅하자. 첫째 항의 2배 더하기 n-1인데요. n이 13이니까 12로 한 번에 계산 되겠죠. 그 다음에 공차 D, 공차 정보도 없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와, 미지수 2개 생겼어. 뭐 귀찮지만 해야죠. 그게 얼마다? 52다. 짠, 이렇게. 그럼 계산되죠? 13. 보통 계산이 잘 된다는 거는 이 숫자들이 약분 구조가 많이 나옵니다. 몇 배야? 4배지. 그럼 여기는 4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분모 2도 뭐 오른쪽에 곱했다가 약분하지 말고 한꺼번에 이렇게 날리면 되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내용은요. 첫째 항 A 더하기 공차 D의 6배가 4다.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 구하면 되겠죠. 얘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S20을 얘기하는 거고요. 똑같이 갑니다. 같은 패턴이겠지.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 20개 괄호 열고 첫째 항의 2배 2a n-1인데 n이 20이니까 19 곱하기 d 이렇게 되겠네요. 그게 마이너스 60. 지금 공간이 없어서 조금 옮길게요. 요게 마이너스 60. 자, 그러면 20이랑 2 지우고 10 남으면 오른쪽에 지우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6 하면 첫째 항의 2배 더하기 19 공차 d가 마이너스 6 이라는 또 다른 식. 그러면 앞에서 구한 것과 연립 첫째 항 공차 d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 적용하는 간단한 내용이겠죠. 그러면 돌아가서 마지막 구하라는 게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니까 S30으로 표현된 요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공식 또 적어볼게요. 우리 첫째 항과 공차 D를 알았으니까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의 2배 n-1D 짠! 이렇게 되면 우리 위에서 연립한 결과 A와 D를 밀어 넣으면 되겠죠. 좀 귀찮은 유형이긴 하지만 공식 적용하기 좀 연습하기 좋은 문제니까 하시면 되겠고, 자, 쌤이 여기서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앞으로 지금 이 문제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팁으로 알아두면 아주 좋을 내용을 지금부터 적어보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길쭉한 직사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요 딱으로 생긴 직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3등분 할게요. 이 정도로. 그래서 지금 등차 수열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10번째 항까지 더해 볼게요. 첫 번째 덩어리에는 10개의 등차 수열을 이루는 항의 합을 넣어놨어요. 자, 지금은 쌤이 10개로 끊었지만 이건 같은 개수로 끊을 거긴 한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5개씩 끊긴 거, 20개씩 끊긴 거 다 동일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의미는 같은 개수로 잘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11번째부터 또 쭉 더해서 10개면 20번째까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10개를 자르면 21번째부터 30번째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냥 세팅했습니다. 즉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을 10개씩 쪼개놓은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쪼갠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S1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이만큼의 합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여기는 S20이라고 표현하면 요만큼의 합이 아니라 이만큼의 합입니다. 맞죠? 의미가 그렇잖아.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S30이면 얘는 이만큼의 합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알겠죠? 그런데 단락 같은 개수끼리 자른 이유가 있겠지. 뭘 보려고 하냐? 지금부터 봅시다. 의미를 또 부여할게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요 덩어리를 T1이라고 하겠습니다. 합의 결과를. 그리고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합을 T2라고 할게요. T1, T2, T3는 쌤이 임의대로 붙인 거야. 알았지? 대문자 S를 쓰다 보니까 그거 짝꿍이 대문자 T거든. 그 다음에 21번째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을 T3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얘네들 관계를 지금 보려고 해. 등차 수열을 해석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A1을 A11이랑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등차 수열이거든? 공차 몇 번 더 했을까요? 항의 번호 빼면 되잖아. 11에서 1 빼면 10. 공차 몇 개? 10개 더한 거란 말이야. 10D. 그쵸? 그러면 여기는 표시 안 했지만 두 번째 항과 12번째 항은 또 10칸 차이지. 10D. 그러면 점점점 마지막 10번째 항에서 20번째 항까지는 여전히 10D. 맞죠? 10D. 이거를 한번 식으로 써볼게요.
11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10D를 더한 관계. 12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10D를 더한 관계. 마지막 20번째 항은 10번째 항에서 10D 더한 관계. 등차니까 뭐 당연한 얘기지. 괜찮아요? 근데 우리 지금 뭐 보려고 해? T1과 T2, 즉 T2에 있는 11번째부터 20번째 항까지 합한 걸 보려고 해. 이 식을 합해 볼 거거든요. 요렇게 합해 볼 거란 말이야. 알겠죠? 합하면 A11 더하기 A12 더하기 쭈루루루 가서 A20은 결국은 위에서 쓴 T2죠. 옆에다 쓸게요. 그래서 좌변은 T2고요. 우변 봐봐. 우변은 이렇게 더할 건데 와 A1 더하기 A2 더하기 쭈루루룩 A10 이게 누구야? 위에서 T1이었단 말이에요. T1에다가 10D가 여기 점점점 계속 더해지잖아. 여기도 다 더하면 10D가 몇 번 더해지는 거니? 항의 개수 10개 더해지는 거니까 몇 D? 100D가 되겠네요. 100D가 더해진 관계야. 지금 100D라는 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더해졌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 둘만 가지고 뭔가 보기는 힘드니까 T3로 가볼게요. T3로 다시 돌아와서 그 작업을 또 할게요. A11을 A21이랑 연결하면 얼마야? 10D지. 10칸이니까. 마찬가지로 A20에서 A30으로 가려면 몇 D? 어디 갔니? 몇 D? 또 10D야. 이렇게. 아까 했던 패턴이 똑같이 나오죠. 그럼 관계가 뭐가 되겠니? T3는 T2에서 100D. 이렇게 되네요. 야, 이거 뭐야? 100D라는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나온다는 얘기네. 그래서 위에 그림에다가 표현해보면 T1에서 T2로 넘어가는데 100D, 그냥 D라고 표현할게요. 일정한 값이라는 의미야. T2에서 T3로 넘어가는데 또 100D. 즉 같은 개수씩 잘라가지고 합한 이 결과들 또한 뭐다? 등차 수열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개수를 같이 끊었을 때. 그거를 지금 보여줬던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적용이 안 되지만 좀 멀리 넘어가 볼게. 연습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549번으로 가봅니다. 등차 수열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방금 했던 걸 적용할 수 있어요. 등차 수열이고 봐봐. 첫 번째 단서는 1번 항부터 10번 항까지의 합. 이거 S10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합. 중간에 끊었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 우리 공식 적용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봐. 11번째부터 20번째면 항이 몇 개야? 딱 10개거든? 아까 끊어놨던 거 기억나지? 또 중간에 끊어놨네. 21번째부터 40번째까지. 이거는 항이 20개거든. 이거를 지금은 선생님이 방금 팁으로 드렸던 걸로 풀 건데 나중에는 식으로 풀 거예요. 그게 먼저 되고 선생님이 알려줬던 팁을 적용하는 게 돼야 되는데 팁을 먼저 적용해 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직사각형 길쭉하게 그려 놓고요. 지금 보면은 10개씩 끊어 가는데 40번째까지 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4칸으로 끊어 놓을게요. 하나, 둘, 셋, 넷. 같은 개수라고 해보자. 그래서 합을 여기다가 밀어 넣겠습니다. 첫 번째 S10이라고 표현한 거는 맨 첫째 줄에 있는 10이었죠. 여기 10 밀어 넣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번째부터 20번째니까 이거는 S2가 아니야.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는 그 다음 10개니까 그게 합이 50이야. 여기 50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S20은 쉽게 구할 수 있겠다. 얼마? S20은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60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은 S30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S40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21번째부터 40번째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즉 요만큼 합을 구하라는 얘기거든? 뭐야 이거? 요거 구하라는 얘기야. 돌아갈게요.
이미 등차 수열의 합을 다루고 있었고 두 칸 차지했습니다. 이거 뭐 이룬다 그랬어? 개수 똑같이. 등차 수열 이룬다 그랬죠. 얼마? 5배가 아니라 40 더한 거야. 얼마겠니? 90이겠지. 그 다음 얼마겠니? 130이겠죠. 짠! 굳이 식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다고요. 그럼 원하는 정답은 뭐야? 요거 두 개겠지. 그리고 정답은 220. 몇 줄 안 쓰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의 배경을 아까 적어드렸던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잘 써먹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풀 때는 여기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으로 접근하게 될 겁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첫째 항이 7인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그러면 뭐 이 문제는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오랜만에 공식 한번 써보죠. 안 써도 돼요. 이미 아시는 분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등차 수열의 합 뭐부터입니까? 분모는 2. 그 다음에 곱하기를 먼저 하는데 뭐 해요? 항의 개수를 먼저 곱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외워두라고 한 거는 두 개 중에 밑에 거, 두 번째 거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첫째 항을 A라고 할 때 첫째 항의 2배 더하기 방금 썼던 n-1의 공차 D 곱한 것. 이렇게 공식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중괄로에서 첫째 항 더하기 n-1D가 n번째 항 마지막 항이라 그러면 그걸 L로 본다면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그거 이용해서 세 번째 항까지의 합과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같대요. 자, 요거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S3을 풀어서 써보면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이렇다는 얘기고 같대. 그러면 S5는 첫 번째 항부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다섯 번째 항이 같대. 짠. 그럼 생각해봐. 얘가 등차 수열인데 우리 등차 수열은 항의 번호가 하나씩 증가하면 뭘 해요? 공차를 계속 더하죠. 맞죠? 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공차를 더할 건데 세 번째 항까지 더한 거랑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한 게 같대. 그럴 수 있을까? 그럼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공차가 0이면 그냥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이상하죠? 공차가 0일 수 있니? 공차가 0일 수 있니? 0이면 모든 항이 일정하거든? 그러면 세 번째 항까지 합. 그럼 첫 번째 항이 7이면 공차가 0이면 셋 다 7이란 얘기거든? 근데 그게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랑 같겠니? 아니죠. 그쵸? 이런 거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럼 공차가 0인 건 제외하고. 공차가 양수다. 공차가 양수면 항이 거듭될수록 항이 뒤로 갈수록 값이 어떻게 돼? 자꾸 커지겠지. 그러면 세 번째 항까지 합이랑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누가 더 크겠어?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크겠죠. 이 말이 되니? 이상하잖아, 그지? 그러면 공차는 뭐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음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가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음수여야 하는구나. 물론 이건 몰라도 이 문제는 풀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게 나중에 단서들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푸는 게 낫겠죠. 그죠? 어쨌든 우리는 위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겁니다. 문제 없죠. 그죠? 적용해서 첫째 항과 공차 D를 구하는 과정은 선생님이 안 할게요. 밑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밀어 넣기만 하면 되거든. 뭐를? n을 3 밀어 넣고 n을 5 밀어 넣어서 첫째 항 A, 공차 D, 연립 방정식 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거 그냥 활용할게요. 뚜루루루룩 하면 공차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네요. 첫째 항은 이미 문제에서 7이라고 했으니까 공차를 하나만 푸는 이제 1차 방정식 되겠다. 그쵸? 그래서 요거 그냥 가져다 쓸게. 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다시 등차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었지만 일반항 여기서 구해보면 좋겠죠? n번째 항은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공차 d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쁘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9 이렇게 되나요? 짠. 그래서 한번 확인할 거는 첫 번째 항 넣으면 7이구나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1번 볼게요. AN 수열은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나요?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음수가 될 때의 n의 범위를 먼저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으로니까 n의 범위를 찾았을 때 그 범위 안에 들은 것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찾으면 가장 먼저 몇 번째 항에서 음수다. 이런 의미가 해석되겠지. 그래서 요거 해석하면 얼마예요? 2n 이항하면 2분의 9보다 크다가 돼야겠다. 그죠? n의 범위는 2분의 9보다 크다. 그런데 여기서 n으로 쓰는 거는 다 자연수죠. 항의 번호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얘는 뭐야? 얘는 이게 4.5니까 5 이상의 항의 번호에서 뭐다? 음수다. 그러면 언제 처음으로 5번째 항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괜찮지? 그래서 부등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SN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자, 동그라미 하나 쳐놓을게요. 이게 공차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여기가 최대를 구할 수도 있고 최소를 구할 수도 있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나온지를 잠깐 보죠. 자, 첫 번째 항이 7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거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항 7, 공차가 마이너스 2면 5, 이씩 줄여가면 되겠죠?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즉 그 의미가 SN이잖아요. 그지? n번째 항까지 합인데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는 결론은 n이 얼마가 들어가야 합이 최대일까요? 최대를 만족하는 n을 찾으세요. 이런 얘기겠죠? n은 항의 번호였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보죠. 여기서 n을 예를 들어서 2로 지정하면 두 번째 항까지의 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7 더하기 5 하겠죠? 그런데 n을 여기 4겠죠? 4까지 지정하면 7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1, 네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n을 한 6으로 지정하면 여기까지 더하겠죠. 이게 S6이란 말이죠. 근데 뭘 찾으래? 최대값 찾으래. 그럼 이건 문제를 다시 해석하면 뭐가 돼요? 양수만 더했을 때 가장 큰 값이 되겠죠. 이해되니? 그러면 양수까지만 더하는 게 최대야. 이렇게 되겠네요. 왜냐하면 n이 4까지 더했는데 n을 5로 지정하면 그 다섯 번째 항을 더할 때 마이너스 1을 더해야 되잖아. 마이너스 1을 더한다는 의미는 1을 뺀다라는 의미니까 다시 줄어들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항도 뭐 가장 간단한 정수로 나타나고 공차도 간단하니까 이렇게 나열해서 금방 여기 n이 4일 때까지예요, S4예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항이 10개, 20개 이쯤 가면은 일일이 쓸 수 있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표현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왼쪽처럼 SN이라는 식을 풀어줘도 되는데 다른 풀이라고 여기 n에 대한 식으로 풀어줘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거 하지 말고 위의 내용을 그대로 응용하는 거예요.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나요? 아까 다섯 번째 항부터라 그랬잖아. 예를 들어 문제를 조금만 어렵게 내면 예를 들어 한 20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와요 라고 결론이 났어. 그러면 합의 최대를 구하려면 어디까지 하면 돼요? 음수가 나오기 전, 즉 양수 끝까지만 더하면 되겠지. 그게 하나 앞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음수가 맨 처음으로 다섯 번째 항까지 나오니까 이거 앞이 바로 앞이 양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네 번째 항까지 합이다. 이렇게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나열해서 보지 마시고. 이해되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결론은 2번에서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게 우리가 찾는 최대값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공식에 그대로 밀어넣으면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의 2배, 7이었으니까 14 더하기 항의 개수 4개에서 하나 빼면 3 곱하기 공차 D 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이건 기본적인 문제라서. 자, 다음 장 13번 보겠습니다.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1인수의 총합. 여기 나열되어 있는 숫자가 있는데 조금 더 일반적인 얘기를 오른쪽에 적어 볼게요. 1, 2, 3, 4, 5, 6까지만 써봅시다. 그 다음 패턴은 다 똑같으니까.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걸 먼저 생각해 볼게요. 3으로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라는 거는 결국 뭐야? 3의 배수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 3의 배수는 여기서 3이랑 6, 그 다음 9, 12 뭐 이런 애들이겠죠. 그렇죠? 요거를 일반적인 정수론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일반항으로. 그럼 얘는 3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n이 1이면 3, 2면 6 이렇게 되니까 3n으로 표현하는 거는 사실 우리 1학년 언제니 그 귀류법 증명할 때 이런 표현 많이 했었죠. 증명 방법에서. 자, n은 자연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녀석들을 한번 봅시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녀석들.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1, 2, 3, 4, 5, 6 중에 1은 3으로 나누면 몫이 0이고 나머지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3보다 작은 녀석들은 다 나머지가 그 자기 자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는 1이 있어요. 2는 안 되겠죠. 나머지가 2니까. 3은 나눠 떨어지니까 안 되겠고 4가 있겠죠. 뭐 그 다음 해보면 7이 있을 거고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근데 6까지만 보기로 했으니까 짧게 보고 요 녀석을 위에처럼 3n처럼 표현해보고 싶어요. 정수론에 입각해서 n을 이용해서 써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일단 3의 배수는 3인이라고 쓸 건데 나는 1부터 표현하고 싶거든. 그러면 n에다가 1 넣으면 지금 3이잖아. 1이 되려면 마이너스 2를 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이게 이제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도출해도 되는데 사실 숫자를 몇 개를 써보면 위에 있는 요 수열이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3, 첫째 항이 1 이렇게 됩니다. 공차가 3, 첫째 항이 1. 그러면 요곳의 일반항은 쌤 방식 한번 써볼게요. 등차 수열임을 알았고 등차 수열은 일반항을 나타내면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1차식으로 나타나고 n의 개수, 1차의 개수가 뭐다? 공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작은 3의 n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알파 이렇게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째 항이 1이잖아. 그러면 n에다가 1 넣었을 때 1이 나오려면 알파는 마이너스 2여야 하죠. 이렇게 등차 수열임을 보고 표현해도 괜찮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차이를 봐드릴게요. n이 자연수야 이렇게 표현되면 이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모양이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얘랑 같은 표현이 또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얘를 만약에 나는 나머지가 1인 거를 식에다가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3n 더하기 1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얘도 생각해보면 1 넣으면 4, 2 넣으면 7 어때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거든? 다만 뭘 표현 못했어? 1을 표현을 못했어. 맨 앞에 있는 숫자 1. 그거를 표현시키려면 n은 0 이상의 정수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 수열 파트에서는 n이라는 녀석이 항의 번호로 많이 쓰이니까 그 의미는 1부터잖아, 그지? 그래서 1부터 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식으로 적어주는 게 조금 덜 헷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마지막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경우는 이제 숫자 안 쓰고 바로 쓸게요. 일반식으로 3n으로 시작하겠죠. 그죠? 그리고 위에서 보면 자연수에서 맨 처음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는 녀석은 2란 말이야. 그러면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빼기 1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n은 자연수 이렇게 표현하면 자연수 중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쌤이 위에서처럼 3n-2는 3n 플러스 1로도 표현될 수 있다는 거는 요 부분을 좀 고쳐주면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표현을 쓰는 거는 이게 가끔 가다가 많이 헷갈려들 하는 게 나머지가 1이니까 여기가 1이 와야 될 것 같은 거야.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 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자, 돌아갈게요. 그래서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아까 그거 써먹어 봅시다. 일반항으로를 따진다 그러면 요거는 일일이 나열하면 등차 수열임을 보고 일반항을 구해도 됩니다. 여기 풀이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는 바로 가죠. 그러면 그 일반항을 AN이라고 한다 그러면 3n-2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뭐야?
100 미만의 자연수입니다. 100 미만. 그러면 얘는 n을 하나하나 올리면 공차가 3이니까 계속 커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100을 넘어가는 시점이 있겠죠. 근데 100 미만을 보라 그랬으니까 100 미만인 값이 나오도록 하는 항은 몇 번까지일까를 먼저 찾아보면 좋겠다. 그러면 n은 3으로 나눠서 3분의 102가 될 거고요. 얘가 대략이 아니네. 3, 4, 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34번째 항이 딱 100이 되는 항이야. 그런데 100 미만이라고 그랬으니까 몇 항까지? 33번째 항까지만 쳐다보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33번째 항. 그래서 그 숫자들의 결론, 합을 구하래요. 와, 그럼 결론은 뭘 구하란 얘기야? 이렇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숫자들을 나열하면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그것을 33번째, 34항까지 더하세요라는 의미죠. 첫 번째 항부터 34항까지 더하세요라는 의미니까 간단하게 S3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일반항을 구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 합의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뭘 하면 돼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만 구해서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항은 1로 보면 1일 거고요. 마지막 항은 33번째 항이겠죠. 33 집어넣으면 99에서 빼기니까 97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갑시다. 합은요. 항상 2분의 등차수의 합이니까 항의 개수 n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항의 개수 몇 개? 33개 곱하기 첫 번째 항 1, 마지막 항 97 이렇게 마무리. 괜찮죠? 자, 아래쪽으로 넘어갈게요. 14번 풀기 전에 여기 풀이 오른쪽 보면 공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 잠깐만 보면 직선 두 개 그려놨고 거기 사이를 x좌표, 가로의 길이가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가지고 함수와 함수 사이에 선분을 그어놨어요. 중요한 건 여기가 일정한 간격이란 얘기인데 그거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쪽에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그래서 지금 x축을 요 따시만하게 하나 그려놓고요.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직선 하나를 요따시만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x축도 직선이고 지금 두 번째 그린 것도 직선이에요. 두 직선 사이에 이제 거리를 재볼 건데 먼저 색깔 바꿀게요. 여기서 요만큼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간격으로 얘를 계속 잘라볼 텐데 이 정도 자를게요. 이따시만하게 요 간격. 그럼 걔랑 똑같이 이따시만하게 같은 간격. 그리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선분을 x축과 직선 사이에 x축과 수직인 선분이겠죠? 이 선분을 그어 나가 봅니다. 위의 문제랑 같은 맥락이에요. 가로의 길이가 일정한 간격으로 잘랐을 때 여기 두 함수 직선 사이의 길이를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요 녀석의 길이가 좀 궁금하거든. 괜찮아요? 그래서 보조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 하나 그려볼게요. 수직. 그리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에 넘어가는데도 보조선 그릴게요. 수직. 그러면 두 번째 선분으로 돌아가서 지금 빨간색 선분은 y축과 평행한 선분에다가 수직으로 놨으니까 x축과 평행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L로 동일할 겁니다. 저 녀석이 직사각형이니까. 그러면 그 남은 부분 있잖아요. 요만큼 여기를 D라고 표현해 볼게요. D. 까지 괜찮아요? 자, 그런데 빨간색을 그음으로써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은 거는 맞죠? 이렇게 표현하죠. 쏘리. 밑에 짝대기 하나니까 짝대기 하나씩 이렇게 표현할게요. 같은 길이니까. 가 표현이 됐죠.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삼각형은 무슨 관계일까요? 합동이겠죠? 맞죠? 한 변의 길이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여기는 수직이면서 여기는 평행한 선분 그어놨으니까 동의각이니까 합동이니까 길이가 다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쪽으로 여기를 또 표현해 보면 여기는 같은 길이니까 D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그읍시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선분으로 보조선을 그렸는데 거기를 조금 더 연장해서 그릴게요. 쭉 이렇게 수직. 그러면 여기 길이도 얼마? D가 될 거고 그러면 그 밑에 길이는 얼마? 원래 왼쪽에 있던 L과 같겠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순서대로 길이를 써보면 첫 번째 L, 두 번째 L 더하기 D, 세 번째는 L 더하기 D가 두 개니까 2D 이렇게 되네요. 상원아, 이거 무슨 수열?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 그래서 결론은 선생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이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결론은 요게 가만히 보면 요거 용어는 평행하지 않잖아, 그지? 그런데 요 녀석들은 평행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놨지, 그지?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쓸게요. 일정한 간격의 사다리꼴. 요 모양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일정한 간격의 사다리꼴. 이 녀석은 그 선분의 길이들이 등차를 이룬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읍시다. 그렇죠? 그래서 모양이 조금 바뀌더라도 이거를 응용하시면 되겠어요. 위에 그림으로 가볼게요. 자, 직선 두 개인데 결국은 아까 X축도 직선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데 활용을 하란 얘기예요.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안 적으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봤을 때 요만큼 선분의 길이랑 요만큼 선분의 길이가 지금 일정하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오른쪽으로 쭉쭉쭉 가면서 y는 2x라는 직선과 y는 x라는 직선 사이에 함수값의 차이, 즉 선분의 길이를 재봤어요 라는 얘기야. 그러면 굳이 이거를 열심히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이거 자체가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뭐야? 한 쌍의 평행한 직선이 있는 선분이 있는 사다리꼴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의 사다리꼴이란 말이야. 그럼 뭐다? 이 길이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바로 가는 겁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유형 중에 하나니까.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린 뭐가 필요해? 첫째 항. 그리고 보면은 10개 선분의 길이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마지막 항을 알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미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아니까. 이해되나요? 그래서 돌아가 볼게요. 10개 그어서 가장 짧은 건 3이고 가장 긴 건 10이래. 끝났다. 그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0이고 몇 개? 10개라고 알려줬네. 그러면 공차 찾을 필요 없죠.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이 있고 항의 개수도 주어졌어.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런데 혹시나 이제 혼자 공부할 때 아래쪽 풀이를 보고서 하실 분들을 위해서 아래쪽 것도 잠깐 해석을 해볼게요. 봐봐. 10개의 선분과 직선의 교점의 x좌표를 작은 것부터 1, 2, 3, 10 뭐 10개라고 했으니까 10번이 붙겠죠.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표현해보면 여기가 x1번, 여기가 x2번 이렇게 흘러가서 여기가 x10번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x좌표를. 그래서 뭘 하냐면 각각의 x좌표를 넣어서 함수값을 빼면 위에서 아래로 빼면 선분의 길이가 나오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선분의 길이를 구해본다 입니다. 여기서는 설명이 잘 안 되어 있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만약에 x좌표가 x1이면 x좌표가 x1이면 선분의 길이는 y는 2x에 넣은 함수값 x1 2배 x1 그 다음에 y는 x에 넣은 x1 해서 x1 이렇게 되겠죠. x가 x2 이제 그 다음
x값이면 똑같죠. 2x에 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 y는 x에 넣으면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쵸? 괜찮아요? 그래서 길이들이 결국은 x1, x2, x3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표현해서 즉 xn번째야 라고 한다 그러면 y는 2x에 넣은 함수값은 2xn 이렇게 될 거고 y는 x에 넣은 거는 xn이 될 거니까 빼면 xn 이렇게 되겠죠. 까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을 1, 2, 3, 4를 넣으면 그 길이들이 xn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x1, 2, 3, 4가 다 뭐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나고 있잖니. 그러면 그 일정한 간격을 d라고 표현해보면 x2는 x1에서 d 한 번 더한 거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란 말이에요. 그 일정한 간격이 얼마인지 안 알려줬지만 d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문제에서 일정한 간격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짜잔 요렇게 길이를 표현한 것 자체는 한 번 더 xn번째에서 xn-1번째를 빼도 그 일정한 간격 선생님이 그냥 d라고 할게요. 이게 일정하더라 문제에서 정의 내려놓은 그 일정한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야? 등차 수열의 식이란 말이지. 뺀 게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xn이 등차예요 이렇게 봤는데 이게 곧 뭐야? 길이였잖아. 그지? 이해되니?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면 선분의 길이를 ln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곧 y는 2x에 넣어서 y는 x에 넣은 걸 뺐더니 xn이 됐는데 여기 나온 xn이 아까 일정한 간격으로 좌표를 세팅했던 녀석들이었어요. 그럼 그게 일정한 간격 공차 d라고 봤을 때 등차 수열이니까 그 길이도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확인하고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항의 개수 이렇게 간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조금 더 응용해 볼 거는 쌤이 그려놓은 요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정한 간격의 사다리꼴, 사다리꼴은 한 쌍이 평행한 선분이 있을 때 사다리꼴이라고 하고요. 그 선분의 길이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 요겁니다. 넘어갈게요. 필수 이제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 풀이만 할 건 아니고요. 요거 가지고 우리가 등차 수열임을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일반항도 구해보고 요거 작업을 좀 해볼게요. 알겠죠? 아래쪽 풀이 공간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수열 AN이 있는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요거는 일반적인 표현이죠. 그죠? 근데 얘가 무슨 수열이라고 주어지지 않았어. 그치? 이런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SN이 이건 2번이랑 상관없어요. 1번 SN이 이렇게 n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됐어. 그럴 때 첫 번째 항 더하기 일곱 번째 항을 구하세요. 일단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요거는 우리가 미리 잠깐 복습했던 특정한 항을 구하려면 그 항까지의 합한 것에서 그 바로 앞까지 합한 것을 냅다 다 날려버리면 되죠. 그쵸? 대신 이거는 n을 2부터 넣을 수 있는 식이야 라고 했고 첫 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합에서 1을 넣어서 구해라 이렇게 세트였습니다. 두 줄. 그러면 지금 첫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을 더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먼저 첫 번째 항은 S 있으니까 거기다 1을 넣어야 돼요. 괜히 일반항 구해서 1 넣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S에다 1 넣으면 얼마예요? 3이죠. 그죠? 1의 제곱 더하기 3 빼기 1이니까 3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서는 합밖에 없으니까 일곱 번째 항 구하세요라고 하면 조금 전처럼 얘는 일곱 번째면 2 이상인 숫자니까 걱정 없이 일곱 번째 항까지 더해서 여섯 번째 항까지 더한 걸 날려버려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뭘 하면 돼? n에다가 7 넣고 6 넣어서 빼면 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식을 적어보면 n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1이니까 7 넣으면 7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7 빼기 1에서 빼기 6을 넣으면 6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6 빼기 1 이렇게 씁니다. 쌤이 굳이 괄로 계산 다 하고 괄로 계산 다 해서 빼는 걸 안 하는 이유는 귀찮아서예요. 같은 거 빼면 되는데 뭐 굳이. 그치? 그 다음에 어떤 계산을 하냐면 앞뒤 보니까 7의 제곱 빼기 6의 제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사실 이거 하려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하던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3 곱하기 7에서 3 곱하기 6을 빼면 이거 3 묶어내면 7 빼기 6이니까 그냥 3 이렇게 되겠죠. 이 계산이 조금 더 쉽지 않겠니?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 푸는 건 됐는데 1번 다시 돌아가 볼게. 합을 식으로 봤더니 n에 대한 2차식이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니? 아무 생각이 안 드니? 좋아. 다이라 무슨 생각이 드니?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 혹시? n에 대한 2차니까 이 수열은 합이 있으니까 그 수열이 있을 거잖아. 수열은 등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등차가 아닐까? 알겠죠? 등차가 아닐까? 그래서 일반항 한번 구해보자고. an 요건 안 적혀 있는 거니까 합시다. sn 빼기 sn-1이고요. n은 2부터야. 적읍시다. 그럼 식을 그대로 밀어 넣는 거예요. 자, SN은 주어진 거 그대로죠. n제곱 더하기 3n 빼기 1에서 뺍니다. Sn-1이니까 n자리에 n-1을 밀어 넣어서 적어요. 그래서 n-1의 제곱 더하기 3배의 n-1 빼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듯이 이거를 일일이 다 계산해서 빼지 마시고 같은 모양 나오고 앞뒤로 같은 거 있으면 제외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전개해 놓을게요.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더하기 3n 빼기 3 빼기 1 이렇게 된다면 지우면 되죠. n제곱 안녕히 가시고 3n 잘 가시고 마이너스 1 가시고 그래서 사이에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것만 보고 정리만 잘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앞에 건 다 날라갔으니까 뒤에 보면은 괄호하니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앞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다 바뀌겠죠. 2n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야. 그쵸? 그런데 이거를 섣불리 와 일반항 구했어. 어머 n에 대한 1차식이네. 등차 수열 공차가 n의 개수니까 2까지 해석하는 건 괜찮은데 n이 몇부터라고요? 2부터라고요. 짜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S1로부터 구해야 됩니다. 여기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넣어서 4 이게 아니라 S1로부터 아까 구해놓은 게 3이었거든. 짠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결론입니다. AN이라는 수열은요 어쩔 수 없이 자 위에 n이 2부터 들어가는 식에다가 혹시나 같을까? 2를 넣어봤어. 근데 4죠.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4는 못 쓰는 녀석. 안 되는 녀석이라고. 따라서 2n 플러스 2는 2부터 가능하고요. 첫 번째 항은 3이에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두 줄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해석해요? AN은 등차 수열이야 하지 않고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해야 돼요. 그럼 이 차이는 어디서 오겠니? 여러 번 얘기했지만 수열의 합이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나는 거 오케이. 그런데 왜 두 번째부터 나타났을까? 그거는 누구 때문이다? 상수항이 0이 아니기 때문이다. 알겠죠? 상수항이 없어야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수열의 합이 2차네. 일단 등차가 들어있긴 해. 그런데 상수항이 0이 아니네. 이거는 두 번째부터 등차야. 그런데 공차는 변함이 없죠. 두 번째부터든 첫 번째부터든 공차는 어디 있어요? 여기 중요하죠. 여기. 개수가 지금 생략되어 있으니까 1이잖아. 여기서부터 뭘 알아요? 공차의 절반이 1이다. 이거는 꼭 써먹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벌써부터 뭐 공차는 2다라는 걸 찾아놓고 시작하면 너무 좋잖아. 이해되죠? 자, 그러면 2번으로 가볼게요. 물론 2번에서 의도하는 바는 조금 전에 썼던 n번째 항은 sn 빼기 sn-1 n은 2부터 이거거든요. 그런데 봐봐. n에 대한 몇 차? 2차. 상수항? 없어. 이거는 걱정 없이 첫 번째 항부터 등차야. 알겠죠? 첫 번째 항부터 등차. 그래서 얘는 등차야. 그럼 일반항을 바로 가져오면 되죠. 가봅시다. an 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반항 구할 때 쌤이 알려드렸던 dn 플러스 알파 꼴 있죠? 1차로 나타나고 1차의 개수가 뭐다? 공차다. 그럼 여기서 공차는 뭐지?
공차의 절반이 지금 n제곱의 개수인 1이야. 공차 얼마? 2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뭘로 시작하면 돼? 2n으로 시작하면 돼. 이 흐름 괜찮나요? 그리고 알파 세팅합니다. 상수항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너무 쉽게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항이 S1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인 거 알잖아. 그지? 그럼 위의 식에다가 다시 이거는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수열의 합에서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항부터 등차, 그냥 등차입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1 넣어서 구하면 됩니다. 1 넣으면 2니까 이거 날라가면 되죠. 짠! 이렇게 일반항 구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아까처럼 AN은 SN-SN-1 열심히 계산한 결과가 이거거든.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요. 그러면 돌아가서 AK를 20을 만족하는 K값은 N에다가 얼마 넣으면 돼요? 10 넣으면 되지. 그러면 10번째 항이 2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제가 드릴 얘기는 여기까지. 요거는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다가 붙여가지고 새로 올려드릴게요. 한 세트로 이렇게 복습하시면